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도민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오늘 오후 시청에서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 위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2호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해 신안군이 인권위의 시설 폐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신안군의 인권의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광주 전남 지역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98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버린 진도민들은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진도민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양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 조도 해역입니다. 미역과 톳 양식장은 물론 어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어민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은 세월호 사고 이후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름이 유출되면서 수확을 포기하였고 수개월째 조업도 중단됐습니다. 진도 주민들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체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어 어민들이 이곳을 피해 조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않고서는 참사 발생 전 청정 진도, 보배섬 진도의 명성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 구성된 인양 TF팀에 진도 군민들의 참여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종자 가족들도 세월호 선체는 반드시 인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색이 중단됐음에도 진도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양 전부 그러니까 지금 팽목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인양을 해야죠. 세월호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그리고 진도군이 침체의 후유증을 벗어나기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은 반드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경전선에는 매일같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차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경전선 승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기 1시간 전 따스한 햇빛 속에서 한 80대 할머니가 열차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매주 한 번 아들을 만나러 보성에 가는 날입니다. 집에가 있으면 좀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운동 겸해 이제 거기서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 보성행표를 끊는 또 다른 어르신. 집과 멀리 떨어진 수목원을 돌보기 위해 30년 동안 이 열차를 3,000번도 넘게 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차를 또 타는 경우가 있고 또 올랐다 내려가고 내일 올랐다가 토요일날 또 내려가.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는 곳 앞서서 한 걸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경전선이 여기 도착하자 사람들은 기차에 오르고 각기 다른 역에서 탄 자매는 이 열차 안에서 만나 친정으로 갑니다. 20년간 지켜온 자매의 약속입니다. 광주에 살고 송정리에 사는데 일이 있으면 같이 저는 이제 효천역에서 타고 언니는 송정역에서 하면 이제 기차 시간을 맞춰가지고 다른 칸으로 건너가 봤습니다. 친정 가는 아기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열차 안이라 아기가 마음껏 버둥대도 엄마는 아이를 천천히 달래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 데리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버스 타고 가기도 좀 힘든데 기차는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까지 46년, 16,000일을 꼬박 달려온 경전철. 기차가 싣고 달려온 건 사람들의 삶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오늘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 위원 514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2호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지하철 2호선 TF팀 논의와 대구, 대전 등의 타 지역 사례 조사, TV 토론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설명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에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내년도 예산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매듭 짓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다음 달 1, 2일로 예정된 예산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예결위가 배수진을 치고 나섰지만 윤 시장은 국제 행사 참석차 중국 광저우로 떠났습니다. 무등산권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지질공원 지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무등산권의 세계 지질공원 작업이 추진됩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을 최종 인증했습니다. 무등산권이 고고학과 생태, 문화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사실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겁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강원 평화지역 등에 이어 국내 6번째입니다. 인증된 면적은 무등산과 화순서유리 공룡 화석지, 담양 가사문화 유적권 등 총 246제곱킬로미터로 무등산 국립공원의 3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8,500만 년 전에 형성된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크기가 세계 최대급이고 내륙 산상에 위치한 독창적 특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주상절리대고 그리고 다른 곳이 대부분 바다에 있지만은 이곳은 해발 400m 이상의 정상부근에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질공원 인증은 지역 경제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지질공원 6곳을 연계하는 관광벨트가 구축되고 무등산 수박 등 국가지질공원 내의 특산품에는 인증 마크가 부착돼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하고 우리 또 광주를 또 지질공원 인증이 되니까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광주를 많이 또 찾을 것 같습니다. 무등산권의 다음 목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은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이 추진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상필 의원은 내년 광주시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는 늘어난 반면 학생에게 쓸 예산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상필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1조 7천억 원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4.8%로 올해 60.4%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교육 복지와 무상교육,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며 이는 교육 공무원의 밥그릇을 위해 학생을 위한 예산을 줄인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지역민들의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광주 전남 지역 534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98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형편지수도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한 89로 나타났고 6개월 후 전망치도 93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우리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신안군이 인권위의 시설 폐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신안군의 인권의식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불리는 섬지역 양식장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진 지난 2월. 경찰과 노동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면서 신안군은 모든 섬지역에서 인권교육을 벌이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후 9개월, 한우리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이 드러나면서 신안군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권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안군에 권고한 것은 시설 폐쇄와 관련자 징계 등 2가지입니다. 한우리 복지원 인권 유린 사태와 관련해 고기로 신안군수는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시설 폐쇄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장애인들을 옮길 시설이 마땅치 않은 데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장애인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이지만 인권위 권고 거부를 시사한 셈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고 몇 번이고 지적사항이 나왔고 의심이 나온 상태입니다. 가장 잘하고 계세요, 대장님이. 근데 신안군이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하면요 또 터집니다. 한우리 복지원의 인권유린 등 불법 행위를 신안군은 지난 2011년과 올해 7월 2차례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복지원에는 2년 동안 4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또 시설장인 고 씨는 염전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비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안군의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래서 장애인 정책이 자체가 없다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인권위 공고를 사실상 거부한 신안군은 한우리복지원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감사팀을 꾸렸다는 보도자료를 일제히 배포해 황당한 복지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각종 비리와 부실 경영으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화순 농특산물 유통에 대해서 화순군이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투자금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화순군은 이를 위해 소주주와 군의원, 변호사 등 15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화순유통은 지난 2009년 군과 농업인 등이 33억 원을 출자해 만든 뒤 출자금이 81억 원까지 늘었지만 부실 경영 등으로 5년 만에 청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을 김낙권 기자가 만나서 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나타냈고 연구소를 낸 이유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제 문제의식.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우리 광주에서 호남에서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호남의 소외와 낙후. 이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표. 지난 7.30 보궐선거에서 당 지도부의 선택과 관련해 어렵사리 말을 꺼냅니다. 요새는 좀 나이 먹어 좀 너그러졌나? 어때 정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권은희 의원이면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좀 문제가 크죠? 이번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쓴소리를 합니다. 정말 당을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뼈를 깎듯이 이걸 쇄신을 해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쇄신을 못할 것 같으면은 무슨 다음에 대표가 되겠다 뭐 이런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제는 호남 정치. 일단 현재 호남 정치의 구도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개혁적이고 인물과 비전 있는 걸 양산해낼 수 있는 토대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하나는 기득권이 돼버렸고 또 하나는 무기력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 두 가지 폐해가 유감스럽지만 가장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정치입니다. 저희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남 지역 국회의원 분들 중에 당 대표도 하신 분들, 대표 출마하신 분도 있고 3선, 4선. 그런데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알고 보니 골목대장이 아니었냐 이렇게 좀 비판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뜻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중앙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카리스마 지도자가 또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의 절반이나 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들은 정치적 힘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 광주와 호남의 그 수준 높은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들의 그 뜻이 뭔지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우선 자세를 가진 분들이어야 되겠죠. 이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본다. 주소를 옮긴 광주에서 자신이 바꾸겠다는 뜻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중앙 정치를 통해서 자구구국, 그러니까 호남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그런 길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되고 싶습니다. 중앙 정치를 위한. 그래서 그 정치를 좀 다음 총선의 기회에 제 마음대로라면 좀 통째로 바꿔보고 싶다 하는 것이. MBC 뉴스 김낙권입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따르면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의원이 오늘 빛가람 혁신도시를 방문한 뒤 광주를 찾아 지역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잠재적 당권주자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선, 김동철 의원도 호남 정치 복원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예산이 광주시의회에서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국제교류센터에 설립하려던 차이나 프렌들리 센터 설치 예산 5천만 원과 중국 관련 남도 문화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비 6천만 원 등 2건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의료 관광객 인센티브 2억 원과 옥작품 구입비 5억 원 등도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가 상정한 예산 가운데 전액 삭감된 예산이 많아서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다목적 댐 건설이 불가피하지만 댐 건설 때문에 터전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지성 리포터입니다.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강진의 한 초등학교. 10명이 넘는 도심 학생이 이른바 산골 유학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로 나들이를 가는 날. 댐 주변의 인근 20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퀴즈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입니다. 동서 길이는 약 80km이고 남북 길이는 약 40km인 섬은 어디일까요? 전체 학생이라고 해봐야 수십 명이 고작인 작은 시골 초등학교. 하지만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전폭적인 후원 덕에 교육 환경과 내용은 여느 도심학교보다 낫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열린 행사도 수자원공사가 20여 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부대끼면서 협동해서 그런 생활하는 기회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 그동안에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힘써온 후원기관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도 얻게 됐습니다. 기왕이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물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주민의 일상 삶과 밀착한 지원 사업이 도농간 학습 격차 해소는 물론 보다 나은 농촌 교육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100원 택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이 다음 달에 100원 효도 택시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화순군은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 규칙 제정과 택시업체와의 협약을 마치면 12월 중에 100원 택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순 100원 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37개 마을의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100원만 내면 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공예품을 한데 모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공예협동조합과 디자인센터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생활 도자기와 은수공예품 등 50여 종의 제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광주 신세계 1층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2014 원로 작고작가 초대전으로 고 최종섭 작가의 회고전을 엽니다. 작가가 타계한 지 22년 만에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60년대 초기 작품을 포함해 90년대 초의 유작들이 코리아 판타지라는 부제 아래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섭 화백은 광주 출생으로 미술그룹 에포크를 결성하며 광주 화단의 추상미술운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개발원은 프랑스 현대예술센터인 르 콩소시엄과 문화전당의 디자인랩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아시아 문화전당 내에 디자인랩과 과학기술랩, 미디어랩 등 5개의 연구랩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디자인랩의 총괄 지휘를 맡은 르 콩소시엄은 전당 개관까지 내외부 공용 공간 디자인 점검과 전당 5개원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은 특집 다큐 공제 윤두서 300년의 만남,
생방송 토론, 도시철도 2호선 논쟁과 같은 공영성 있고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제작과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또 단순한 사건 보도보다 본질에 접근하는 보도를 주문했고 광주 MBC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